어떤 이 광주 비엔날레 GV 커미션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올해를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작업과 그 후의 작업들을 이제 작업 생활과 이제 내 삶과 내 관심사에서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만큼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꽤 긴 작업이고, 요즘에 많이 읽는 역사의 부분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역사가 그 전 역사와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 그리고 그때 역사라고 하면 어떤 한 나라의 규정된 역사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곳에 있는 역사, 그리고 신문을 읽거나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오는 내용들을 다시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역사, 그리고 내가 자라온 문화, 그러니까 곧 한국이나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돼가면서 배워온 문화, 그 역사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런 것들이 한 책에서 나오는 것들도 아니고, 그리고 결국엔 굉장히 주관적인 내 몸과 내 생각에서 보이는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이 몸 주변에서 움직이면서 다니면서 보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스스로 리서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GV 커미션을 받았어요.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를 그때 그 사정에 부산에 있던 사람이 만약에 서울에 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어떤 날씨와 장애와 그리고 문화적 차이도 있잖아요. 그때 지방마다 다른 파벌들도 있고 그리고 치안도 잘 안 돼 있고 도로도 좋지 않고, 이런 사정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거리에 관해서 스스로 몸이 알지 못한다면은 역사를 읽을 때 배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배를 탔다는 것, 그리고 도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만약에 말을 탔다면 그 말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고, 누가 그 말을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르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수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거리일 수도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일 수도 있고, 언어라고 그러면 만약에 과연 그때 1884년, 1894년 뭐 이런 특별한 연도 안에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영어라는 걸 할 수 있었고, 다른 언어를 할 수 있었고, 알아들을 수 있었고, 영어를 아는 사람은 알고 있었고, 이런 것들의 어떤 배경 지식이 없다면은 어떤 역사 한 줄을, 어떤 조약이나 한국 어떤 국민들이 한국을, 그때 조선이지만 조선을 떠난 이유나 이런 것들에서 역사 교육받은 것이 제대로 인식될 수가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작업의 동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자랐다고 서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작업은 하와이에서 많이 했는데, 하와이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터널 같은 것도 터널을 뚫었을 때 그 터널을 뚫음으로써 터널을 뚫을 때 나오는 시체들이 과연 하와이 역사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터널을 뚫을 때 없어지는 나무들이 과연 하와이 역사와 문화와 그 사람들한테 주던 여러 가지 문화적, 경제적 그런 혜택들을 뺏어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비엔날레의 그런 컨텍스트 안에서, 아니면은 광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들, 한국 근대사에서 큰 의미들나 그런 데서 볼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받아왔던 교육과 그 교육을
해석할 수 있는 체험적 능력의 그 거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광주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지금 2021년, 2020년에 일어나는 역사적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홍콩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얀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들을 연결시키고 그것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스케일이 다른 건데 저쪽은 너무 크고 거기서 컸던 것이 여기서는 작고 여기서 작았던 것이 거기에 크고, 그런 것들을 같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언어와 두 개의 역사를 같이 쓸 수밖에 없고, 그때 그 문화들이 어떤 논리적 그리고 역사적 필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병치를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 병치를 시켜서 같이 일을 해보고, 여태까지는 같이 연결된 역사와 문화가 아니었으나 연결되어 있으므로,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광주나 한국이나 하와이나 미국이나 그리고 그곳을 엮어간 이주민들의 행로를 보고 있어요. 우선 하와이가 제가 많이 보았던 이주민들은 1903년에서 1905년, 그리고 그 전부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데 배를 타고, 그때는 배가 주요 해외를 나가는 주요 수단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때, 태평양을 건널 때,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미국 대륙으로 갈 때 거쳐야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땅이 하와이 땅이고, 거기서 뭐 내려서 기름을 받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 곳으로 쓰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흔적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역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나 실제 얼굴이나 그 사람들의 인터뷰나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아까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기록한 기록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자기 엄마나 자기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런 기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농장에 있으면 지금 그 농장이 없기 때문에 그 농장 그 자리에 있는 건물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여행을 할 때 말했던 아까 말했던 지리, 날씨, 온도, 그리고 이국에 가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인데, 그 경험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면서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목은 머리는 머리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는데, 저 작업의 프로듀서로 지금 같이 일한 문경원 씨가 예를 들어서 같이 얘기를 할 때 이거 머리는 머리카락의 한 부분이 아니냐고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 언어에서 영문 제목은 Hair's a piece of head거든요. 근데 한국말에서는 머리를 자른다고 그럴 때 머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머리의 한 부분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은 어떤 역사의 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최익형 같은 사람은 우리가 근대화될 때 내 머리는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떤 논리적으로 보면은 머리도 부모한테 받은 것이고 머리카락도 부모한테 받은 것인데, 머리는 자를 수 있고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신기한 말인데, 그것이 역사 교육으로 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말들이고,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아까 머리와 머리카락의 모순적인 관계처럼 교육이란 시스템 안에 여러 가지 모순이 들어있는데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인지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교육받는 자의 입장에서 그 한 부분, 모든 부분을 꼬집으면서 교육을 받지 않아요.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나의 교육 행로 안에서 어느 부분이 내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내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는데 갑자기 똑똑해졌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믿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믿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이 내가 생각을 이때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는 이쪽 교육 시스템도 다시 봐야 될 때가 되는데 그때는 많은 성인들이 교육 시스템 밖으로 나와 있어요. 가르치기 시작하고 말을 많이 시작하고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이렇게 어긋나는 거, 그런 시간이 어긋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GB 커미션이나 전시나 문화에서는 여러 것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볼 수 있지 않나? 라이브 포토 같은 거가 그 순간에 전과 후가 녹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옛날에 사진기를 썼을 때는 우리가 브래켓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찍었을 때 만약에 포착을 못하면은 그 전도 찍고 싶고 그 후도 찍고 싶고, 지금 아이폰에서 라이브 포토 같은 거는 찍는 순간에 그 전과 후를 알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 전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눈을 만약에 감았다면 약간 돌려서 눈을 뜬 순간으로 그냥 교정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진을 찍을 때 한 번 찍을 때 아쉬울 수도 있는 감정이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다큐멘테이션 하면서 기록이 돼 있고 다시 찾으면 될 것이기 때문에 라이브 포토가 아니라 순간을 포착하는 카메라를 가지고 기록했던 사람과 라이브 포토를 가지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 역사를 보는 관점은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기록의 테크놀로지를 타고 영화들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와이에서는 하와이 언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00여 명 돼요. 그래서 하와이인이 하와이 언어를 지금 부흥시키려고 했을 때 한국에서 저 정도 나이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1884년, 1994년, 1894년, 1905년, 1910년, 1945년 이런 연도를 통한 역사를 통해서 그 하와이에 없어지는 언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기록이라도 한국말을 했을 때랑 영어를 했을 때랑 그 기록을 한국인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지만 번역을 해서 하와이 언어로 읽었을 때 그들 언어만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관점으로 그 사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언어를 변경함으로써 누가 그 말을 했을 때 어떤 뉘앙스가 생기기 시작하는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머리라는 것을 어떤 부모가 내려준 그런 몸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몸의 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거가 내 손이라고 그러고 내 손가락이라고 그러고 내 코라고 그러지만은 손은 나한테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냥 당연히 이건 내 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손한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머리라는 것을 어떤 우리가 받는 교육의 연장선으로 아니면 아니면 민족 문화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머리는 누구한테 받은 것이고 머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는 머리와 머리를 그냥 들고 봤을 때 굉장히 다른 점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머리라는 거나 손일 수도 있고 그것이 그것을 그냥 떼어내서 그것만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몸으로 붙어 있는 사람과 머리만 떼어진 사람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되길 원해? 왜 나는 네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커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다른 물체들을 볼 때 이게 용건이 뭐야? 이게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게 있어서 뭐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만 입각해서 작업을 볼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작업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뭐 성인을 볼 때도 역사를 볼 때도 바라는 게 있다면은 그냥 보고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그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얘가 얘 옆에 왜 있는지 보고 어떻게 있는지 보고 온도가 뭔지 보고 들어가면서 영화만 보는 게 아니라 영화 근처에 있는 조명도 같이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내 작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작업들은 어떤 식으로 보는지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어떻게 들리는지 보고 어떤 이런 체험을 어떤 목적에 입각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자세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방은 따뜻해 진짜. 저 방보다 따뜻하네. 이 방은 불이 차갑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이거는 너무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관심은 왜냐면 작업 하나 만든다고 그 작업에 가지고 있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전시나 그 옆에 있는 작가나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어우러지면서 어떤 의미가 형성이 돼야지 교육이나 관객의 입장에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나의 의견을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관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에 관심 있는 거고 어떤 교육이 본인이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어떤 세대나 시대마다 생기는 그 교육 시스템의 윤리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이 그 윤리 옆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있는 곳이 어떤 곳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건 문화건 모든 것이 의미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점이 하와이가 섬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땅이라고 볼 것인지 그리고 그 땅이라면은 하와이와 광주가 연결된 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절단된 분리된 땅이라고 볼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라는 이 땅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저들도 그런 구획들이 이제 좀 다른 식으로 볼 것 같아요.